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시장조사 파트입니다. 시장조사라고 한다면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 다른 텔레마케팅 파트에서 조금 뭐 인원도 있고 개념도 있고 좀 그렇게 힘들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시장조사 파트가 다른 데서 뭐 마케팅 조사든 또는 뭐 다른 영역에서 뭐 사회과학 조사든 기타 등등 경영 조사든 행정 조사든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들이 겹쳐진 것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익숙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 텔레마케팅만의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또 있겠죠. 예를 들자면 사회조사 방법이나 뭐 문화인력 방법이나 이렇게 그쪽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쪽 같은 경우는 설문과 이제 뭐 전화조사, 우편조사 이쪽이 더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텔레마케팅이라는 어떤 매체를 통한 조사다 보니까 직접적인 참여 관찰 쪽은 별로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면접 수준까지만 심층이 있고 조금 다르죠. 또한 실험법은 실제로 우리 텔레마케팅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닌데 문제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은 우선 기본적인 시장조사 이해 파트, 시장조사가 어떤 것인지 그걸 이해해 보고요. 제가 이제 반성을 한 게 있어요. 뭐가 나온다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이게 뭐 대학원 때까지 공부를 하고 하던 거다 보니까 그런 영역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험에서 어떤 것들이 나온다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 보면 시장조사 개념입니다. 당연히 이게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 시장조사 일반적인 개념, 메타적 개념은 낼 거 없을 때 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든지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뭔데, 시험 보는 게 뭔데라는 것을 알아가는 건 중요하죠. 시장조사 개념은 과거, 현재, 시장, 경제 상황, 조사 분석, 미래 예측한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조사 분석, 현재에 대한 얘기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텔레마케터 입장에서 보자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래지향적 활동이다. 객관성을 높입니다. 그 다음에 합리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이 시장 조사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뭐 중심되는 관리자들이 이제 결정도 하고 이 조사 자료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죠. 정보 제공 목적으로 다양한 자료 체계적 획득, 분석하고 객관적, 공식적인 과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체계적, 객관적, 공식적 이 세 가지 성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오게 되면 이제 틀린 보기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물어볼 수 있고요. 주관식까지는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기업의 활동, 시장 환경 적응입니다. 적응이란 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적응하기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을 만들고 수집하고 분석한다. 객관성 있었죠. 체계적 있었죠. 그렇다면 이후에 행동,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것도 똑같은 성격을 가지게 될 겁니다. 성격 기억합시다. 정확성, 현실성, 충북성, 관련성, 이용 가능성, 진입 정보. 이 정보가 지금 우리가 정말 쓸만한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서비스를 어떻게 투입하고 집어넣을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게 바로 이 시장 조사의 개념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특성들이 그대로 나오게 될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이 정확성이나 현실성, 충분성, 관련성, 이용 가능성 플러스 어떤 특성들이 또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특성이라는 거 이것은 오로지 시장 조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시장 조사 개념보다 더 많이 묻습니다. 특성 첫 번째 타당성, 신뢰성. 여러분들 나중에 측정 파트에 가게 되면 이 타당성과 신뢰성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을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 확인해야 되고요. 적시성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는데 88 올림픽의 효과 이런 걸 조사한다라고 해봅시다. 88 서울 올림픽 태어나시지도 않았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적시성이 있는 정보여야지 지금 세상에 적용할 수 있지. 지금 2021년에 1900년대 자료가 저면 그건 역사책밖에 안 되겠죠. 수집하고 분석, 해석해야 되고요. 조사 시기, 조사 기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언제까지 해올 거야? 30년 후에요. 써먹을 수 없겠죠. 당연히 이게 적시성과 관련된 개념이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가져올수록 그만큼 정보의 가치가 커질 수 있게 됩니다.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우리가 먼저 획득하고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죠. 체계성, 객관성, 실증성, 간주관성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 단어 익숙한데 간주관성 익숙하지 않네요. 간주관성이란 건 이렇습니다. 객관성을 드밀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이거 맛있어?
난 되게 맛있는데 나도 맛있어. 간주간성입니다. 맛있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죠. 근데 그 기준이 다른데 상대방과 내가 일치하는 것들 나 그 코드가 맞아. 취향이 맞아. 간주간성입니다. 주관성이라는 거는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 누군가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같이 이제 주관을 가지고 똑같은 결정을 내리게 하는 간주관성이에요. 나와 통했냐라는 거죠. 상호주관성이란 단어로도 쓰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된 자료는 조사 의뢰자 요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문제 잘 내는 거 나왔네요. 특수성보다는 보편성. 무슨 뜻이냐면 특수성이라는 거는 진짜 아무에게나 맞는 게 아니야. 진짜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지.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해봅시다. 백신을 맞았는데 누군가 이제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보편적인 경우야, 특수한 경우야. 완벽하게 특수한 경우지 그런 경우는 몇백만 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러한 것들이 바로 특수성이고요. 보편성은 대부분의 결과에 맞춰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마케팅 할 때 근거 자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정하게 될 거고요. 조사 목표 3가지 기본 요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 주관식 내일만 하죠. 첫 번째 조사 문제, 두 번째 가설의 개발. 자, 가설을 개발한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예비조사 단계 때 이루어지고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조사의 범위 정의하죠. 그래서 이 조사의 범위를 정해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 표본을 설정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만큼 내용을 볼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목표 3가지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조사할 때 뭘 조사해야 돼 라는 것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조사의 역할 나옵니다. 역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특성과 묶어서 시장조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해갖고 섞어서 나니까 어렵지 않아요. 조직적 특성, 체계적 특성 같고요. 문제 해결 도움해주는 정보 제공해 줍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이거였구나. 이게 답이었구나. 이게 더 맛있구나. 자, 그 다음에 불확실성, 위험성 최소화. 그래서 내가 불안해요. 정보가 없어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데 이 정보 때문에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타당성과 신뢰성 높은 정보입니다. 자, 타당도 신뢰도 우리가 나중에 꼭 하게 됩니다만 지금 미리 조금만 얘기하면 타당도 지금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것에 맞는 자료냐라는 게 타당도예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이 짜장면집이 맛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짜장면집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해서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주식 조사를 하는 거지. 말이 안 되죠. 타당하지 않은 조사죠. 당연히 짜장면집과 관련된 사람들의 블로그 댓글이나 블로그 글들이나 이런 걸 봐야지. 자, 이게 신뢰도입니다. 반복해서 나왔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조사를 했는데 한 번은 맛있대, 한 번은 맛없대, 한 번은 맛있대. 신뢰할 수가 없네요. 신뢰한다는 거는 반복했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거죠. 나중에 또 보게 될 거예요. 의사결정의 질개선 외울 필요 없죠. 고객의 심리적인 특성 간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요. 행동 특성뿐만 아니라 뭐까지 알 수 있다? 심리적, 내면적 특성까지도 알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효과적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효과적 효율성도 있습니다. 가성비를 높인다. 괜찮고요. 비용 대비 여기에서 수익을 높인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과학적 조사 나왔어요. 과학 나오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양적 조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양과 질로 했었을 때 양적 조사가 중심이 된다가 과학적 비슷하고요. 실증적입니다. 확실하게 어떤 자료를 들이밀고 이것이 맞다. 이것이 클루야, 근거야 라는 거. 제가 보기에 니네 공부 안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도 내가 심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네가 받은 점수를 보니 너는 공부를 안 하고 있어. 이거는 객관적 과학적인 조사예요. 그러니까 실제 수치화 계량화된 것으로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 이게 과학적 조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 정말 가장 신뢰할 수 있다. 왜? 객관적 조사니까, 과학적이니까. 자, 과학적 조사의 특징 하나 하자면요. 누가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게 과학적 조사. 신뢰도 높죠. 타당도 높죠. 과학적 연구와 관찰 과정에서 개인적 편견 배제해야 됩니다. 난 저것 좀 싫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에 집어넣으면 안 되죠. 모든 사람이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고요. 결과 진위 여부에 따라서 합의에 도달하게 해주는 규칙들, 이 규칙들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이 결과에 대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클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게 한다는 거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이 정확한 수치화된 자료,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자료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살인을 했대요. 오, 이 사람이 범인이래요. 범인같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고 거기서 CCTV에 이렇게 그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있었고 그 도구에는 지문이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럼 그런 규칙들에 의해서 부정할 수 없죠. 3번 현상, 개념, 가설, 검증입니다. 현상,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알고 싶은 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개념은 무엇이냐. 지금 이 현상이 어떤 거를 알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개념 부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이냐라는 건데, 짜장면에 대해서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짜장면으로 할 것이냐, 음식으로 할 것이냐, 중국 음식 할 것이냐라는 거, 또는 점심 식사로 볼 것이냐, 아침 식사로 볼 것이냐, 그 개념을 내려야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개념의 조작 적정의 개념을 하는데 그때 보고요.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은요, 일종의 결론이에요. 근데 증명되지 않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은 결론이기 때문에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 가설이 증명되게 되면 우리는 그 결과를 수긍하거나 또는 그 결과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수용과 기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체계적인 실험 활동을 통해 원칙을 찾아낸다. 연관성에 따라 가정 설정하고 실증적, 핵심적 찾아라. 과학적 조사는 반드시 실증적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과학적 추론에 근거하며 기납적, 연역적 방법 나옵니다. 좀 어렵죠? 기납적 방법이라는 거 뒤에 설명이 다시 나옵니다만, 기납적 방법, 쟤도 저 옷 샀네? 쟤도 저 옷 입고 있네? 아, 저 옷이 인기가 많구나. 기납적입니다. 연역 한번 해볼게요. 이 옷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조사해요. 쟤도 입고 있어. 쟤도 입고 있어. 맞네. 좋아하네. 이게 연역입니다. 차이는 뭘까요? 가설이 있냐? 없냐라는 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이것보다는 원래 좀 체크건이에요. 이게 기납적, 연역적 관련. 근데 가장 쉽게 하는 건 가설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시면 여러분이 맞추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조사자는 시장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 구분하고 상호체계 보고 원인 파악, 해결 방안다. 외울 거 없습니다. 너무 당연해요. 원인과 결과. 그치? 여기에 파악한다. 원인을 찾아낸다고요. 조사 과정과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나중에 이거 많이 나올 거고요. 오류를 최소화. 당연하죠. 오류라는 거는 오류가 많을 때 이것을 신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류가 있다. 여러분들 컴퓨터 바이러스 먹었다 이 표현 쓰잖아. 이게 뭐냐면 컴퓨터 뻥 나거나 고장나서 오류가 많은 거지. 계산기를 돌렸을 때 이게 있으면 안 되고, 분명 우리가 밥솥에서 밥을 했으면 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많게 되면 오류죠. 최소화해야 될 과학적 조사하면 문제점과 원인 규명, 시장 분체 예측 나왔죠. 아까 원인을 밝혀라. 여기서는 예측해야 되는데 핵심 단어네요. 9번 과학적 접근법, 사회조사 분석 나와 있습니다. 통계적 방법 사용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나 이런 오류들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수치화된 자료로 조사한다. 과학적 조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기납적과 연역적에 대한 체크박스 설명이 있어요. 단독으로 나오지는 않고 보기로 나올 테니까 아셔야 돼요. 경험적 사실, 수집한 후 그 사실이 시사하는 이론적인 분석 정화, 이론 구성. 말 어렵다, 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지. 시대고시 강의들이 이렇게 봐. 재밌네. 재밌네. 시대고시 강의 재밌다. 기납적입니다. 그래서 특사 구체적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 사례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자료 거쳐서 일반화시킨다라고 나왔는데, 엄밀하게 이 기납적은 일반화시키기는 쉽지 않겠죠. 일반화란 모든 상황에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건데, 당연히 기납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경우를 다 본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반화 과정을 거쳐 이론을 수립하긴 하지만 한계는 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정립된 이론이 없어. 그 누구도 이걸 연구를 안 했어. 연구를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떤 섣불리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료를 모아서 이런 사실이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기납적 연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역적 연구는 기납적 연구 반대예요. 바로 결론을 미리 냅니다. 시대고시 강의 재밌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의 재밌을 것이다 라고 해서 시대고시 강의를 클릭해 보면서 보니까 재밌는 강의도 있고 재미없는 강의도 있는데 재밌는 강의 훨씬 많구나. 시대고시 강의는 재밌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라고 나오고요.
여기서는 뭐냐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전제로부터 나와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는 3단 추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론적 논리학적인 거고요. 여기서는 얘기하자면 나는 이럴 것 같아 라고 해서 미리 결론 내린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론이 정립되면 이후 연역적 접근법을 통해서 검증만 하면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고 균형과 연역의 뭐 장점, 단점도 있고 사용 자료 수집 방법인데 우리 쪽에서는 출제가 안 되니까 이러한 개념 정도만 파악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시장조사의 절차 가보겠습니다. 기업 마케팅 조사예요. 뭐 하려고 해요? 잠재력을 하려고요. 점유율을 하려고요. 장기세 예측하려고요. 간편하게 써놨습니다만 실제로 이 마케팅 조사에서 잠재력, 점유율, 수요 예측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자료도 수집해야 되지만 할 게 진짜 많아요. 할 게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장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얻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 주요 구성 요소 나왔어요. 수립과 실행, 이율성, 평가, 재앙의 규명. 잘 나오진 않아요. 한 번만 읽어보시고 넘어가고 주관식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걸 지켜야 되냐 중요하거든요. 예, 바로 이겁니다. 조사시켜야 할 때 지켜야 될 사항, 우리가 조사할 때 바로 뭘 지켜야 될까? 뭐 윤리적 차원도 있을 거고요. 객관적으로 오류가 없도록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가보죠.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해석해라. 제발 이거를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1차 자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조사해서 한 자료를 신뢰성 있게 만드는 것 중요하고요. 2번, 자사의 사업에 깊게 관여하면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 어떡해. 내가 어떤 조사를 하려고 한 상품에 아무 지식이 없어. 갑자기 어떤 회사에서 저한테 조사를 요구합니다. 조사를 요구했는데 뭘 조사해야 돼? 무슨 뭐 새로 나온 뭐 안티 무슨 뭐 에이징 세럼을 나한테 조사해 달래. 그게 뭐죠? 먹는 건가요? 화장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조사를 합니까? 근데 물론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이걸 물을 수 있는데 의견도 문제가 있어. 저 같은 경우 뭐 20대나 10대 여성들 또는 안티에이징한 30대 여성, 30대 40대 여성들의 일반적인 뭐 사람들이 사용한 제품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지식이 부족하니까 만들고 해야 되죠. 적합하지 않죠. 공부해야 돼요. 마케팅 관리자 기타 기업 내 구성원들과 의사소통해야 됩니다. 나 혼자 그냥 독구다이로 막 조사하게 되면 안 돼요. 많은 정보가 있는데 지금 같이 조사하는 사람 정보하고 내부자 정보랜다. 내부에 있는 회사 사람들에 대한 이용. 내부자 정보를 왜 그랬냐면 이건 숨겨져 있는 정보니까 노출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고 결과 공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고객 만족도 조사의 4번칙 잘 나오진 않습니다. 계속성, 정량성, 정확성. 근데 우리 문제론이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계속성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어떤 한순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조사해서 업데이트 계속 시켜야 되고요. 정량성입니다. 양적 표현 상관없습니다. 통계로 표현해라, 수치화로 표현해라 라고 하는 거죠. 수치화죠. 정확성,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타당도가 높아지고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입니다. 시장조사 시 사용되는 용어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다시 한번 나오고요. 알게 되는데 이 개념들을 가지고 실제 유형이라든지 장단점 나중에 보지만 미리 알고 가셔도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뭐 몇 분 만났는데 그중에서 제일 이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정말. 이건 그냥 다 마치 영어 단어 연시 당연히 알고 하셔야 돼. 모집단 조사자가 출원하는 모든 자료들이 즉 조사의 전체 대상이다.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사하려고 해요. A라는 상품을 조사하려고 해요. 그럼 A라는 상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집단입니다. 예를 들어 초코파이라고 해봅시다. 초코파이를 주로 먹는 사람들 따로 찾기는 힘들죠. 근데 이게 아마 2천만 명은 넘을걸? 아는 사람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이제 거기서 누구에 관심이 10대냐, 20대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학생이냐 라는 걸로 딱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해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조사해야 될 대상, 모집단의 일부 바로 표본입니다. 모든 사람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부 사람을 딱 뽑아갖고 실제 우리가 설문지를 돌리거나 전화를 돌리거나 하는 사람들을 표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추이조사 나와 있죠. 실제로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추세 하니까 어떻게 나올까? 그래프로 나오겠죠. 그래프로 어떻게 변화됐냐라는 거. 시간 간격 두고 반복적 조사에 통해 변수에 대한 반응입니다. 실제로 어떤 결과들이 나오냐. 예를 들어 어떤 신장 개업한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오픈빨이라고 하죠. 막 공부하니까 많이 오고 한번 먹어보고 하는데 시간 지나면 이제 점점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패널 조사입니다. 사전에 선정한 소수의 특정 조사 대상자 패널이라고 해요. 진짜 그 분야를 알고 있거나 또는 그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조사합니다. 이들은 당연히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관여된 사람들, 어떤 지역에 대한 지역 조사를 하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던 토박이나 거기서 장사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분들을 패널로 하겠죠. 뭐 여러 가지 패널 조사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FGI 많이 쓰거든요. 패널 조사에서 6명, 12명 해갖고 하는데 실제 이 패널 조사 과정에 대해서 2차에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기억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보다시피 계속 기출로 나와요. 모집단 표본도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오, 마케팅 믹스 아니고, 예, 마케팅 믹스. 자, 보시면 마케팅 믹스입니다. 마케팅 믹스라는 건 4P라는 단어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텔레마케팅 조사인데 정확하게는 마케팅 조사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조사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게 이 마케팅 믹스의 4P 네 가지라고 부릅니다. 엄청 잘 나와요. 예,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나와 있습니다. 문제 내기가 너무 좋잖아. 네 개라서. 그래서 이거 아닌가 하나 해놓고 믹스 중 제품 전략, 시장 적사 역할과 목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략과 관련될 때 저와 관련된 것들 반드시 해야 된다. 타겟이 누구인가? 편익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추가할 속성이나 변경할 속성 같은 거 알 수 있겠죠. 4P 조사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편의성을 높여야 되겠구나. 디자인을 좀 살려야 되겠구나. 브랜드명 결정, 패키지, 로고, 대안 같은 거, 이후 전략까지 다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마케팅 믹스를 구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할까요? 가격이죠. 돈이에요. 실제 사람들은 당연히 돈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 특성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축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광고문. 지금 우리가 낸 광고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케팅 믹스 프로그램 수립 실행에 이용한 조사 분야 볼까요? 상표여야 됩니다. 우리 브랜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 먹히고 있는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 조사 중에 뭐가 있을까요? 대체돼서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시켜라 라고 하게 되는데 그냥 그게 그 상표 자체가 하나의 그 가게가 된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 토마토 케찹이잖아. 근데 오뚜기 토마토 케찹, 참치 그럼 동원이 붙는 이런 거, 다른 참치도 있는데 에어더 같은 거예요. 광고 매체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 매체들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게 뉴미디어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고, 판촉 수단 1+1을 할까? 광고를 더 때릴까? 아니면 선물로 보낼까? 이런 것들이 믹스 프로그램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믹스를 잘 고려한 조사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죠. 마케팅 조사 진행 과정과 유의사항입니다. 조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진행 과정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케팅 조사는 문제 해결에 정보 제공이 목적이다. 하지만 의사결정 문제. 조사를 하긴 하는데 뭘 조사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면 안 되잖아. 알고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공부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텔레마케팅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다. 아니면 텔레마케팅 관리사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게, 역량을 쌓기 위해서 달라집니다. 역량을 쌓겠다라고 한다면 실제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시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뭐 같은 것 같지만요. 좀 더 효율성을 살리자면 실제로 많이 나왔던 기출을 중심으로 어떤 정보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되냐를 골라야 되겠죠. 자, 니은입니다. 의사결정 마케팅 전서 문제 밝혀갖고 조사의 노력.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요. 노력을 해야지. 왜 그래. 지금 우리 중요한 문제가 만들어내야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규명되게 되면 문제 해결의 정보를 규명한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조사해야 될 게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하는 게 바로 뭐 탐색조사, 익스플로링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요새 안 씁니다만 여러분들 그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검색부터 해야 되죠. 그겁니다. 검색부터 미리 해보고요. 자, 그래서 문제와 조사의 변수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본조사 계획, 실제 우리가 조사를 할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공격해 들어가야죠. 자, 실사의 자료가 수집되면 실제 분석 정리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다 했어요. 조사를 실제로 다 하게 되면 여기서 보고하는 과정을 종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게 마케팅 절차 순서예요. 순서 내기 좋죠. 1, 2, 3, 4, 5. 5개 있으니까 중간 빈칸 뚫어서 내기도 좋고요. 순서 바꿔갖고 바른 순서 찾기도 좋습니다. 아니, 주관식으로 그대로 낼 수도 있어요. 문제 규명해야죠. 조사 설계 디자인 해야 됩니다. 자료 모아야 돼요. 자, 분석 및 해석을 통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여기 순서고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마케팅 조사 시 유의사항입니다.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조사의 특성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도입해야 돼. 첫 번째, 객관적 방법으로 자료 수집하자. 두 번째, 문제 해결해. 공식적입니다. 공식적의 반대는 비공식적이죠. 잘 냅니다. 그렇게 보기를. 비공식적이란 거는 나인에게 밝히지 않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나만 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공식적이라는 건 타인에게 보이니까 몰래 조사하는 걸 얘기하는데 마케팅 조사는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거 몰래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죠. 물론 회사 내규에 따라 아직까지 그 시제품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런 비공식 조사가 가능하겠지만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적게 이루어진다. 적시성에 대한 얘기 또 나왔죠. 과학적 방법은 과학적 조사 얘기 또 나왔습니다.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제 조사 절차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 그 내용들 살펴볼게요. 문제 정의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조사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지금 왜 이 수업을 듣고 있는지도 아셔야 돼요.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이유는 혼자 공부했을 때 내가 모르는 것을 채워넣기 위해서야. 예, 그런 분들도 있고요. 난 하나도 몰라. 진짜 1도 몰라. 그래서 이거라도 봐야 되겠어요. 그런 분도 있고요. 난 지금 정리가 다 있는데 어떤 내용이 중요한 거 확인하고 싶어. 거기에 맞춰서 듣는 게 달라지겠죠? 문제의 정의입니다. 조사가 요구되고요. 자, 체계 정립 조사 설계입니다. 설계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사에 편안하게 또는 조사에 정확하게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포괄적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어떤 방법 쓸까? 우편조사할까? 웹조사할까? 이런 것도 하고요. 탐색조사, 기술조사, 인가조사 등이 활용됩니다. 세 가지 좀 기억해 주세요. 요 세 가지 조사들의 성격에 대해서 하자면 탐색조사는 지금 내가 정보 1도 없을 때 찾는 거고요. 기술조사는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지금 이거를 디스크립션 묘사해 보듯이 하는 거고요. 인가조사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낸다. 이렇게죠. 이름 그대로입니다. 자, 조사 설계 시 고려한 사항은 예산, 일정, 시간과 돈이죠. 당연히 중요하고요. 기장대문의 종합적 검토 또는 뭐 총체적 검토, 또는 전체적 검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돈 같고요. 자료 수집 절차, 자료 분석 기법 결정 잘 해야 됩니다. 이 결정이 제대로 안 되다가는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야죠. 즉 여기서 이 자료 분석과 자료 수집이 내가 지금 조사하고자 있는 내용에 걸맞느냐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중요한 게 수집 방법의 결정입니다.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 형태가 필요해요. 그냥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 가치관만 물으면 된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느낌을 알고 싶어 한다면 면접을 해야죠. 이런 걸로 조사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과제 바뀐다. 그래서 1차 자료냐 2차 자료냐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1차 자료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직접 발로 뛰어서 지금 바로 now 조사한 거고요. 2차 자료는 이미 다른 데서 조사해서 통계 처리돼서 나와 있는 자료들. 여러분이 책이나 검색해서 나오는 자료들이 2차 자료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1차 자료가 중심입니다. 2차 자료는 문헌연구법이라고 해요. 인터넷에 책을 찾아서 하는 거. 1차 자료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관철법, 서베이법, 실험법, 신측면접, 주사, 표적, 집단, 면접법까지. 나중에 이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게 될 겁니다. 예, 하나하나 보게 되니까 기억하시고 2차 자료는 지금 나와 있잖아 뭐라고? 문헌연구법을 활용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표본 설계입니다. 내가 지금 조사하려고 하는 대상을 딱 정해야 되겠죠. 조사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결정한다. 표본조사, 전수조사 있다. 말에 이미 있네요. 일부를 뽑아서의 표본조사, 전부 다의 전수조사입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법은 확률 표본, 비확률이 있어요. 당연히 어떤 게 더 좋을까? 확률 표본이 더 좋겠지. 객관적이잖아. 과학적이잖아. 어떤 개인의 가치 개입이 안 들어가는 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확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사 시행과 자료 분석 활용이에요. 수집한 자료 해서 통계 코딩한다. 코딩 내용까지 보는 거 아니고요. 통계 분석 실행하고 이해 정답을 해서 보고 작성한다. 여기는 심플한 부분 잘 나오진 않습니다.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조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요약된 거 봅시다. 조사 설계, 표본 설계, 면접 선발 교육, 코딩 펀칭, 자료 분석, 보고서 제출, 프레데이션.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요약보고서라고 한다면 경영청에게 이거 막 다 안 넘겨보시잖아. 위에서는 요약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이때 조사 대상, 조사 정보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조사한 것들이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게 시장조사 윤리예요. 시장조사에서는 윤리가 있는데 당연히 조사할 때 사람들이 여기서 보고하면 안 되겠잖아. 조사자가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존엄성. 사실 이 윤리가요. 외우는 파트 아니에요. 출제 보면 19, 20, 21년 무조건 나와요. 여러분들 마케팅을 하고 조사를 할 때 실제로 갖춰야 될 태도 같은 것들입니다. 존엄성과 사적 권리, 성실하고 정확 보고,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원을 반드시 보아야 하나. 또 자료는 비밀 유지해라. 당연한 얘기를 나옵니다. 목적에 사용되면 안 된다. 왜곡 축소 절대 안 된다. 경쟁기업 누설 안 된다. 부적절한 법 익명성 보장. 여러분들이 도덕적이라면 맞출 수 있습니다. 출제 매우 잘 되고요. 이 파트는 사실 공부를 심도 있게 안 하셔도 다들 맞추시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은 보고 가셔야 되고 주관식으로 출제되는 않습니다. 네. 자, 조사 결과 이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볼까요? 응답자 개인적인 응답 공개하지 않는다. 안 돼요. 절대 개인적 응답 사생활 보호예요. 의뢰자가 동의하지 의뢰자 이름 절대 안 돼요. 의뢰인 같은 거 갖고 익명성 보장해줘야 돼요. 일관성 없을 경우 자유잉여해서 안 됩니다. 왜곡하는 거예요.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행해지나 업무 및 의사결정 정당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 말 어려운데요. 의사결정이나 업무를 위해서 정당화된 수단으로 자기가 그냥 들어와서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정말 나온 결과 그대로 정당화가 있는 그대로 우리 기업이나 나의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에 도출되지 않았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의뢰하는 기업체가 지켜야 될 거. 의도적 숨기지 안 되고요. 제안서 제출하지 형식성인 거 안 되고요. 왜곡 축소 안 되고요. 법과 규칙에 부합되는 거 위법하면 안 되고요. 계약 이해껏 하는 거는 당연히 비도덕적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 조사 의뢰를 하는데도 지켜야 될 윤리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자가 지켜야 될 상황이에요. 면접을 할 때 해야 되는 거. 사실 우리가 아까 봤던 거 동일합니다. 조사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정보 누설 안 된다. 이익 창출행위 안 된다. 규칙지 이상해라. 면접에 의무가 없다는 거. 대답해야 꼭 안 해도 된다는 거 얘기하고요. 객관화함으로써 사용할 침해. 이건 범죄조사도 마찬가지죠. 묵비권 행사하려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 여러 가지 뜻에서 사용할 질문이나 유도질문 안 돼요. 낚으면 안 돼요. 명료한 표현하고 즉 모호한 표현 쓰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전문 용어 사용 뭐 있어 보이게 하는 거 안 되고요. 타당성, 신뢰성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질문에 답을 얻도록 노력하되 거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만둬야죠. 대답하는 사람 입장 응답자 윤리입니다. 진실성과 정직하게 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질문이 어려운 상황 회피하지 마라. 조사 결과 나에게 왜곡하거나 정보 왜곡해서 하면 안 되고요. 알게 된 정도 유출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옆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당연히 이러한 응답자는요. 응답자 입장에서 이런 진실성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응답자는 그래 사생활 보호받을 권리 있고요. 신체적 정신적 피해라고 불쾌감 느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하다가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거부하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게 그냥 강압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존중받아야 하면 조사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리 규정에 대해서 아예 주관식으로 낼 수도 있으니까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조사자 입장이 될 테니까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시장조사관은 윤리 규정입니다. 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규정화돼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서 응답자 입장에서 최근에는 그러니까 조사 연구자 입장에서 보통 하는 것보다는 응답자는 면접 대상자 입장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조사를 의뢰한 회사 입장에서 출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잊지 마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정리 잘 하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